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 고려의 대관계, 10세기 대거란정, 그래서 강감찬의 귀주대처, 그리고 12세기 대여진전이라고 해서 윤관의 별무반 수립으로 동북구성을 차지했다가 그리고 동북구성을 돌려주면서 여진족이 세졌고 결국에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와의 세력이 커지면서 고려와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10세기에서 12세기까지 문벌귀족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서 문벌귀족 사회의 특징과 문벌귀족 사회의 동료라고 알려지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벌귀족 사회에서 너무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깨부수기 위해서 나타났던 무신 정권, 그리고 무신 정권의 완성기를 만들어놨던 최씨 정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제목을 무신 정권의 수립이라고 잡았는데 1170년에 일어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1135년이었죠. 정확히 35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무신 정권 굉장히 시험에 4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배경은 뭐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크게 카테고리를 정해놨는데, 먼저 제일 큰 문제점은 의종의 개혁 정치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왕들이 뭔가 하는 개혁 정치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의종은 당시 아버지였던 인종시대 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끝나고 김부식이 진압하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너무 세지니까 의종은 이런 문벌귀족 사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룹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게 어떤 그룹이었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문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넷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넷이라고 하니까 황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황관이 아닙니다. 각 안내 가까울 시, 즉 고위 관직자들 중에 아들과 조카를 왕의 측근 세력으로 두면서 왕의 가깝게 지내는 세력을 넷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환관, 그 남성의 상징성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중요한 바로 무신인데, 자, 이 무신 그룹과 환관 그룹과 내시 그룹을 적절히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의종이 적절히 하지를 못했나 봐. 어느 한쪽에만 러브콜을 보내주면 다른 그룹이 싫어하고 뭐 이러다 보니 자중질환이 일어나다 보니 문신 세력을 개판이 되었다. 그러면서 국정 파탄, 나라가 완전 혼란스럽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신 정권이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정치 군사적으로는 문신보다 맨날 낮은 직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계급이라 할지라도 문신이 항상 1등급, 무신은 2, 3등급 이렇게 되고 진급, 승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즉 문신들은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여러 번 이렇게 승진하는 반면 무신들은 2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승진을 하니까 불만이었고, 그것보다 무신이 맡아야 할 군 사령관직, 이른바 4스타직도 문신들이 맡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강감찬도 그렇고, 윤관도 그렇고, 다 무신이 아닙니다. 문신이에요. 문신인데 무신들이 맡아야 할 이 4스타, 최종 사령관, 총사령관직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뭐가 있냐? 자, 과전에 있어 문신보다 적게 받는다는 건데 이 과전 토지인데 지금은 이제 월급을 주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토지에서 생산되는 그 수조권 우리 배웠습니다. 이 수조권을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은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 1등급이라 할지라도 1등급 문신은 10개, 1등급 무신은 5개,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을 대우를 받고, 그것보다 더 열받는 건 하급 군인이에요. 이 하급 군인들은 토지, 이른바 월급을 받지도 못해. 왜? 방금 말했던 문신보다 적게 받는다는 애들은 그래도 상급 무신이니까 월급이라도 받는데 이 하급 무신들은 돈도 못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분적에서도 더 큰 문제였는데 무신들은 우리가 저번에도 봤듯이 고려의 과거제는 무과 시험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천민 출신의 아니면 농민 출신의 신분적으로 문신이 감히 뭐 대접을 할 만한 이런 애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농민이나 노비 출신이 많다 보니까 무신을 그냥 깔고 보는 거야. 아우 저런 떨어지는 것들. 이러면서 결국엔 불만이 차곡차곡 마일리지가 쌓이다 보니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신 정권의 이 시대를 간단히 이렇게 선생님이 핵심적으로 말을 하나 보면 정치, 사회적으로 사회적 혼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는 한마디로 권력 쟁탈전이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권력 쟁탈전 심화로 인한 지방 통제력 약화,
지방 통제력 약화. 한마디로 자기네들끼리 무신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중앙 집권을 해서 지방까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력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왜 혼란이었냐? 사회적으로는 하극상의 풍조가 성행했다. 하극상의 풍조 성행. 이 말은 뭐냐면 무신 출신자들 중에 굉장히 천민 출신자도 있고 다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관리에서도 서열, 우리 학교에서도 1학년은 2학년에게, 2학년은 3학년에게, 3학년은 1, 2학년을 포괄하는 이런 뭔가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 너도 나도 그냥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까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당시 무신 정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무신 정권이 터진 그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있겠죠. 의종이 완전 정치에 손 놓고 그냥 에라 디에야 에브리바디 홀리바디 이러면서 놀러만 다니자 무신들을 그냥 경호원, 이른바 사설 경호원처럼 대우도 안 해주면서 추운 겨울날에 옷이나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막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문신들은 그래도 따뜻하게 술도 마시면서 마차도 타고 다니고 이런 불만이 점점 쌓이자 이방 그리고 이고 그리고 정중부 이 세 사람이 결의를 맺고 니대를 잡습니다. 왜? 이방과 이고란 사람은 하급 무긴 출신이에요. 즉 대위급이야. 그런데 정중부는 그래도 스타급이었단 말이에요. 이방과 이고 하급 군인들이 먼저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는데 혹시나 일이 실패했을 때 우리를 뭔가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당시 최고참이었던 정중부한테 이 반란 소식을 알리면서 같이 하자고 제의를 했고 정중부 역시 불만도 있었는데 하급 군인들이 해준다고 하니 좋다 그럼 우리 해보자라고 하면서 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문신들을 결국 다 죽이는데 고려사 열전, 고려사 절요 그리고 고려사에 이방했던 말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 문신이라 하는 애는 문신에 17살짜리 어린애가 있다 할지라도 문신의 싹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신들이 이 문신들에게 엄청난 악감정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무신들이 문신들을 죽이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붕괴되고 무신 정권이 수립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통치 시기 때도 이성육부제에서 고려는 모든 행정, 국정 총괄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문화시중이 대빵 관직이라고 했는데 국무총리 역할로 이제는 이 문화시중과 뭐 이성육부제 다 아웃입니다. 그럼 어떤 기관이 최고화되었느냐? 바로 중방. 중방이라는 기구가 최고 국정 총괄 기구가 된 거예요. 원래는 2군 6위 지휘관들이 그냥 회의 기관이야. 그냥 군사 회의 기관이었는데 이제 문신들을 싸그리 제거하면서 최고 권력 기구,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됐다. 그러면서 무신들 서로 쿠데타 일으키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쿠데타 일으킬지 모르는 거야. 불안하겠죠. 그러면서 사병을 강화합니다. 개인의 신변, 나를 지켜줄 군대들이 있어야 내가 쿠데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병을 강화하게 되는데 무신 정권 초기 집권자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방금 말했던 대로 이 의방이라는 사람이 처음을 시작했다면 이 이방도 곧 부정부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쿠데타를 도모했던 정중부에게 제거를 당하고 정중부 역시 너무 부정부패를 하니까 27살의 청년 경대승이라는 청년 장수에게 제거를 당합니다. 근데 경대승은 열심히 뭔가 통치를 제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고 본인은 군인이니까 군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4년 뒤에 그냥 심장마비로 결국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권력의 공백기가 생기니까 이 권력의 공백기를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바로 소금 장수 출신의 천민 출신인 이의민이라는 애가 권력을 차지합니다. 경대승의 이 권력 공백기를 자기가 차지하면서 권력을 장악해요. 그리고 이의민도 깽판을 치니까 이 이의민을 제거했던 사람이 오늘 무신 정권의 가장 중요한 사람 최충원, 최씨 정권이 최씨 정권의 막을 여는 사람이 바로 최충원인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표시를 해놨죠. 이방부터 임유무까지 무신 정권자들의 집권자를 쭉 해놨는데 자 초기 집권자들은 중방이라는 걸 활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충원 때 교종동원을 만들고 그 아들 최우 때 찬란한 전성기를 만듭니다. 바로 30년 동안이나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최훈 아버지 때 만들었던 교정도감과 자신이 만든 정방기구를 설립하면서 굉장히 크게 번창하게 만듭니다. 어디를?
고려가 아닌 최씨 정권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더 자세하게 무신 정권의 변천이라고 해서 따로 표시를 해놨죠. 이 최씨 정권은 62년 동안 존속을 해요. 우리 고려 시대 때 말고 조선 시대 후기에 특정 가문이 권력을 차지한 시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세도 정치라 불리죠. 바로 요 고려에서는 최씨 정권이 고려판 세도 정치를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성육부는 없어졌지만 당연히 고위 관직은 있겠죠. 제추 회의를 장악하면서 모든 고려의 국정을 총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의 수립, 즉 무신 정권의 안정기가 성립이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배경은 무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최고 권력자의 잦은 교체, 즉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은 이제 그냥 허수아비야. 상징적인 인물이고 실질적인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은 최씨 정권인데 이 최씨 정권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최충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의민, 전임 권력자인 이의민을 제거했고 자신도 쿠데타니까 뭔가 정당성, 명분을 주기 위해서 뭘 만드느냐? 봉사십조라는 개혁안을 만듭니다.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려는 건데 우리 신라 때도 했던 최치원의 시무 10조 그리고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런 것처럼 뭔가 국가의 개혁안을 제시를 해요. 자, 여기 선생님 밑에다가 최충원이 제시했던 봉사 10조를 제시하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토지를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된다. 왕에게 권력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좋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했다. 그래서 최충원이 국왕에 올린 봉사 10조의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 심각한 폐단이 뭔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폐단을 없애야 될지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씨 정권은 수십 년, 62년 동안 집권하면서 개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부정부패를 일으켰다라는 게 현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써놨죠. 실제는 정변의 정당성 표방으로 권력을 강화할 목적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 최씨 정권은 다른 이전의 무신 정권자들과 달랐던 점이 확실히 있어요. 뭐냐? 다른 것들은 다 같단 말이에요. 사병을 양성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건 맞는데 이전의 무신 집권자들은 그냥 무신 애들끼리 지네들이 다 했어. 이른바 글자도 모르는 애들이 글자 무슨 뭐 문서 담당을 하고 아예 뭐 공부를 안 한 애가 뭐 교육을 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공백기가 너무 많았는데 이 최씨 정권은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문신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미 이전의 애들은 권력이 불안했으니까 아무나 다 쓰지 못하고 무신들만 썼는데 나는 아니다. 권력을 내가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장악할 수 있으니까 능문능리, 문장에 능하고 일 처리가 깔끔한 애들, 그런 애들을 등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 조선의 건국 주체인 그 시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은 4대 최후 최양 최이 62년 동안이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자, 그럼 이 최씨 정권의 특징을 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최씨 정권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4대 시험 한국사, 내신,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한검에 잘 나오는데 자, 먼저 만들어진 기구는 교정도감이에요. 교정도감. 국가의 중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이성육부제가 운영된다 그랬죠. 근데 이성육부제 완전히 나가리 됐다니까. 그래서 이 교정도감에서 모든 걸 다 해. 그런데 원래 이 교정도감은 최씨 정권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최씨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애들을 때려잡는 그냥 포갑적 기구였는데 점차 권력이 강화되고 안정화되면서 최고 국정 총괄 운영 기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도표에서도 봤듯이 위에 여기 선생님이 정방 중요하다 그랬죠. 교정도감. 자, 정방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정방이 뭐 하는 곳이냐? 관리의 인사행정 담당 기구예요. 즉, 최씨 정권은 문신들을 등용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문신들을 등용하고 문신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 문신들의 인사행정 이런 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정방이었고 여러분 국어 시간이나 문학 시간에 많이 나오는 이규보 문인이죠. 이 아저씨가 최씨 가문에서 발탁된 문신 중에 한 명이었다. 자, 그리고 사병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방을 만드는 동시에 이 도방은 원래 경대승이 먼저 만들었어요. 경대승이 만든 거를 나중에 후대 무신들도 그대로 승계해서 강화시키는데 이 도방과 함께 만든 게 뭐냐? 바로 삼별초입니다. 삼별초를 만들어서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에요. 즉 몽골과의 항쟁을 직접적으로 주도한 그룹이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
최씨 가문의 사병, 개인 병사면 월급은 누가 줘야 돼? 최씨가 줘야 되잖아. 근데 아니야. 몽골과의 항쟁 주도하는데 월급은 국가에서 줘. 즉 최씨의 사병 집단 역할을 하면서 월급은 국가에서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수많은 권력자들이 뭔가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당시에 돈을 만들어내는 건 쌀, 토지니까 농장을 확대해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대가 다 최씨 정권의 개인 사유지인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내 땅에서 만드는데 뭐 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건 다 내 돈이지 라고 하면서 운영했던 게 최씨 정권입니다. 자, 이 최씨 정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써보면은 왕권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통치기구 및 체제를 마련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즉 이성육부제에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이성육부제가 무력화, 있으나 마나, 흐지부지, 어영부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방금 말했듯이 독자적인 통치기구, 교정도관과 정방, 그리고 도방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운영을 하니까 별로 힘든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최씨 정권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겠죠. 최씨 정권, 무신 정권의 결국 붕괴를 보면 두 가지예요. 왜 그러면 하나는 이제 문신들이 최씨 정권에서 양성했던 이 문신들이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신의 견제. 이제 왕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 이게 내부적인 문제였다면 외부적으로는 당시 세계 최강국 유럽까지 넘봤던 바로 몽골의 압박이에요. 몽골까지 야 이제 그만 좀 하고 와라. 이제 니네 우리나라랑 협상하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대몽항쟁 때 알아보겠지만 원래 우리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죠. 근데 몽골 애들이 육지에서부터 다 초토화시키니까 얘네들이 약한 데가 어딜까? 물길, 배를 못 만드니까 섬에 있으면 되겠지라고 해서 이 강화도에 짱 박히게 됩니다. 강화도에 수도를 천도하게 되고 최후 정권 때 그리고 몽골에서 계속 쳐들어오면서 강화도를 제외한 나머지 고려의 전 국토를 다 초토화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고려에서도 야 그럼 협상 좀 하자라고 하면서 개경 근처의 승천부라는 곳에 하나의 성을 만들어요. 그냥 여기 이제 우리 수도로 돌아갈 건데 니네가 다 돌아가야 우리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협상하자라고 하면서 여기 보이죠? 몽골과의 사신의 회담 장소로서 이 승천부에서 바닷길을 사이에 두고 운영을 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을 먼저 보면 교정도감과 도방을 뒷받침해주는 경제적 기반이 약화돼요. 왜? 몽골에서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건 뭐 전쟁을 하다 보니 세금이 제대로 안 걷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 좀 그만하자. 왜? 몽골과 32년 동안 항쟁을 벌이니까 1, 2년도 아니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왕실도 힘들고 백성들이 초토화되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면서 배경이 들어온 거. 거기다 몽골에서도 야, 니네 최씨가 깽판 친다는데 왕한테 권력 돌려주고 이제 좀 나오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결국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무신 정권이 약화되고 있는데 최씨 정권의 집전자였던 이 최이라는 애가 8살이었어요. 뭘 아는 나이는 아니죠. 8살이니까 초딩 한 1학년 정도니까 결국에 이 최씨 정권의 간호 집안의 노비 출신이었던 김준이라는 사람한테 피살을 당하고 이 김준도 결국에 이 몽골의 압박과 문신의 견제를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에 이면, 아까 다시 도표를 볼까요? 김준도 이 이면이라는 애한테 권력을 뺏기고 이 이면도 몽골이 계속해서 압박을 주다 보니까 결국엔 불안으로 죽고 임유무도 이면의 아들이었는데 불안해서 문신들이 결국 쿠데타를 켜서 죽이는 그러면서 결국엔 몽골과 몽골의 그 세력을 얻은 고종이라는 왕의 아들 원종이 몽골의 힘을 빌려 결국 개경으로 환도 다시 수도를 강화도를 없애고 개경으로 돌아가면서 무신 정권은 붕괴되게 됩니다. 자, 무신 정권의 초창기 집권자들과 무신 정권의 안정기를 만들었던 최씨 정권 그리고 무신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무신 집권기 하층민의 저항인데 아까 사회적 혼란도 세다 그랬죠. 하극상의 풍조가 심하다 그랬는데 무신 정변 이후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무신 집권자들이 더해 문신보다 왜? 지네들이 당한 거를 똑같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층민들이 살기 힘드니까 초창기엔 산발적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면 이제는 계획적 연합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공주 명학소 지금의 대전 근처에서 일어났던 망치를 잘 다루는 형제야. 망소이의 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고려 시간 행정할 때 배웠죠.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그 특수행정구역에서 일어난 반란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에 난 그리고 이젠 스님들도 불심, 종교를 통해서 반란을 도모합니다. 바로 청도에서 김삼이라는 스님과 초전, 지금의 울산의 효심이라는 스님이 불교 세력을 이용해서 신라 부흥을 표방하면서 이 고려는 썩었다. 다시 신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반란 일으키고 그리고 나라가 혼란하니까 삼국 부흥 운동이에요. 경주에서는 신라, 서경, 평양에서는 고구려, 그리고 담양, 전라남도 담양에서는 백제 이런 식으로 삼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고려는 썩을 대로 썩었다. 라고 하면서 삼국의 부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은 바로 대몽항쟁 과정에서 소멸되게 돼요. 즉 몽골과 항전하면서 우리의 민족의 근원은 어딜까? 고구려일까? 백제일까? 신라일까? 아니다. 쭉 올라가 보면 고조선에서 왔구나. 라고 하면서 삼국의 부흥, 즉 삼국의 초창기는 다 고조선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깨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아까 말했던 특수행정구역에서도 반란 일어나죠. 거기다 스님들도 반란 일으키죠. 그런데 천민 출신의 집권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이이민. 이 사람을 보니까 하층민, 노비 출신들도 야너들을 외치게 됩니다. 제 말 아니야? 나도 한다면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만적이에요. 근데 이 만적이 또 누구냐면은 최충원의 사노비야. 최충원의 개인 노비, 해결사 역할,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는 이 노비인데 이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도 알고 힘도 세고 잘생겼어. 그러면서 얘가 가만 보니 이거 뭐야? 노비라고 하지만 나도 이민이라는 애들 봤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개경에 사는 노비, 그 당시 개경에 사는 노비가 총 2,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2,000명들에게 무장을 해서 군거를 치면 어? 이거 해볼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반란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이 만적을 최충원이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신하로서 내가 뭔가 일을 시킬 때 믿고 했는데 3번의 기회를 줬다는 거야. 야, 너 나랑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일해볼래? 라고 했는데 만적이 다 침을 뱉으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결국 울면서 이 만적을 제거하면 됐는데 이 만적의 노비 해방은 한마디로 정권 확보를 위한 거였어요. 정권 확보. 한마디로 정권 교체인 거죠. 즉 자신도 뭔가 정권을 차지해 보겠다. 라면서 일으킨 반란이었지만 실패를 했다. 그러다 보니 뒤에 우리 만적 아저씨의 영웅담을 들었는지 전주관청 공노비, 전주시청에는 노비들도 반란 일으켰지만 실패했다. 면서 이 당시 무신 집권기 시기에는 이렇게 하층민들의 반란도 잦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도에 보면 만적 있죠. 그리고 효심, 김삼이, 그리고 망리, 망소이, 그리고 이연년 형제, 최광수, 전주관노 뭐 등등의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극심했다라는 것까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무신 정권의 배경 그리고 초창기 무신 정권자들의 권력 기구였던 중방 그리고 무신 정권의 안정기를 이뤄냈던 최씨 무신 정권의 특징들을 그리고 무신 정권 시기에 하층민들의 저항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는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몽골이 쳐들어오는 대몽항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